다음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8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전개도를 이용하여 만든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전개도를 가지고 입체 도형을 만들면 이런 직육면체가 됩니다. 직육면체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각기둥. 사각기둥에 여기 이것과 이것은 밑면, 그리고 옆면이 몇 개가 있어요? 사각기둥이니까 4개가 있어요. 이걸 펼치면 그게 전개도인데,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빗금친 부분인데 이 넓이가 84제곱센티미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4cm하고 같은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하고 같은 길이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길이에요. 여기가 14cm예요. 그런데 넓이가 84라고 했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84인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세로를 네모라고 하면 14 곱하기 네모 했더니 얼마가 되었다? 84가 되었다.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네모는 84 나누기 14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84 나누기 14를 해보면 되는데, 이게 몇 번 들어가냐면 여기 4니까 4, 여기 4가 나오려면 6, 4, 24잖아요. 그래서 6번 한번 해봅시다. 6, 4, 24. 1, 6은 6에다가 1을 더하니까 84. 그러니까 네모가 얼마가 된다? 6cm가 됩니다. 여기 이 길이가 6cm예요. 그러면 이것과 또 이 변이 만나잖아. 이 모서리가. 여기도 길이가 얼마냐면 6cm. 그리고 여기가 14니까 여기도 14cm. 여기가 6cm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6cm죠? 그리고 이것과 이게 또 만난다고 했죠. 이렇게 접으면 만납니다. 여기가 또 뭐예요? 6cm. 여기 높이가 5c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5cm. 이러면 넓이가 다 구해지는데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건널비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죠. 여기가 84니까 여기가 84.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8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였어요? 14cm. 여기가 5cm. 그럼 14와 5를 곱하면 70이 되네요. 그리고 이 넓이는 5, 6, 30. 여기도 5, 6, 30. 이것과 이게 또 같아서요. 14 곱하기 5잖아요. 70. 이걸 모두 더하면 뭐가 된다?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자, 30이 몇 개 있어요? 2개. 70이 2개. 그리고 84가 2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곱하면 60, 140. 84와 2를 곱하면 2, 4, 8, 8이 16. 168이 되고, 60과 140을 더하면 200. 200과 160을 더하면 36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개도에서요, 건널비 구할 때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민열이잖아요. 민열인데 여기가 14, 여기가 6, 여기 똑같죠? 여기도 6, 14니까 이 전개했을 때 이 옆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뭐에 해당하냐면, 이 가로 길이가 이 밑면의 둘레하고 똑같아요. 14, 14, 6. 여기 6. 그리고 여기도 14죠? 그래서 이 밑면의 둘레하고 전개도에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건널비를, 직육면체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밑넓이 몇 개예요? 2개가 있죠? 그러니까 84 곱하기 얼마? 2. 2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6 더하기 14니까 20. 여기도 6 더하기 14니까 20. 그럼 이 길이는 40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40 곱하기 5. 40 곱하기 5. 84 곱하기 2가 168이었고, 40 곱하기 5가 200. 이걸 더하면 36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밑면이 2개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4개가 뭐냐면, 여기서 옆면 4개예요. 옆면 4개. 옆넓이인데, 옆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도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체 도형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모두 수직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서 몇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건데, 여기 보세요. 이쪽에 직육면체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직육면체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도 직육면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하고 싶은데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가로가 얼마? 8. 세로가 4. 높이가 16. 네, 이렇게 되고 이쪽 부피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가로가 얼마예요? 여기 6. 세로가 4. 그 다음 높이가 문제인데요. 자, 여기 10에서 뭘 뺀 거냐면 4를 뺀 거예요. 4를. 여기 10에서 4를 빼면 이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6이 되겠죠? 10에서 4를 빼면 됩니다. 이 직육면체 부피는요. 가로가 얼마? 8. 세로가 이 길인데요. 이 길이. 여기도 이 길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세로가 4. 높이가 10. 자, 이걸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4, 8, 32와 16을 곱하면 되는데요. 6이 12, 6, 3, 18, 10, 192, 1, 2는 2, 1, 3은 3 이렇게 되니까 512 이렇게 구해지고 6, 4, 24, 24와 6을 곱하면 되는데요. 6, 4, 24, 6이 12, 144 자, 이렇게 구해지고 여기 8, 4, 32 곱하기 10이니까 320 이거 두 개 더하면요. 512와 144를 더하면 656. 656과 이제 320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976.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세로 길이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부피는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가 4배로 늘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도 돼요.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길이가 4배로 늘어나면 부피는 똑같아져요. 그럼 11cm가 4배로 늘어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4cm가 되죠. 44cm. 이렇게 하면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길이가 가로, 이 길이가 세로, 이 길이가 높이에요. 이런 직육면체의 세로의 길이를 4분의 1로 줄였답니다. 그때 이 직육면체의 가로를 몇 센티미터로 늘려야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와 같아질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원래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봐야 되는데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1 곱하기 20 곱하기 3 하면 되는데 11 곱하기 20 하면 220 3을 곱하면 660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로 길이를 어떻게 했대요? 4분의 1로 줄였답니다. 그러면 원래 20이었는데 이 20을 4분의 1로 줄였으니까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5cm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가로 길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바뀐 직육면체는 어떻게 되느냐? 가로가 네모, 세로 길이가 5cm, 높이가 그대로 3cm예요. 이 부피도 어떻게 된다? 처음 직육면체 부피와 같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660이 되어야 돼요. 네모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해도 660이 되어야 되는데요. 660이 되어야 되는데 네모 곱하기 3호 15잖아요. 이게 660이 되어야 되고 네모와 15를 곱해서 660이니까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660 나누기 15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660 나누기 15 여기 몇 번 들어가냐면 한 4번 들어가네요. 4, 5, 20 4, 1은 4 2를 더하면 6 여기 6 내려오고 또 0 내려오고 여기 4겠네요. 그죠? 그러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44cm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세로 길이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부피는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가 4배로 늘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도 돼요.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길이가 4배로 늘어나면 부피는 똑같아져요. 그럼 11cm가 4배로 늘어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4cm가 되죠. 44cm. 이렇게 하면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직육면체와 건널비가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먼저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는데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 밑에 있는 이 밑면이 몇 개가 있어요?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2개가 있잖아요. 이 면도 이 넓이하고 똑같은 게 왼쪽에도 있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직사각형과 똑같은 넓이가 뒤쪽에도 있죠. 그래서 직육면체는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건널비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9 곱하기 여기가 4였죠?
9 곱하기 4 더하기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넓이는 9 곱하기 10이잖아요. 이 넓이가 9 곱하기 1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넓이 12 곱하기 4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이게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여기가 36 9 곱하기 12가 108 그 다음 12 곱하기 4가 48 이걸 다 더하면요 8하고 6을 더하면 14 14와 8을 더하면 22 2하고 3을 더하면 5 4를 더하면 9 192가 되는데 이 192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잖아요. 19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192 곱하기 2 2는 4 2 9 18 2는 2 384 이렇게 돼요. 384 제곱센티미터 이게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인데요. 그런데 이것과 건널비가 똑같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정육면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 길이가 다 어떻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이게 한 면의 넓이인데 이 똑같은 게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하면 돼요. 이게 얼마가 되면 되겠다? 384가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 여기 이것과 6을 곱했더니 384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384에서 6을 나누면 되겠다. 그죠? 6을 나누면 6, 6, 36 여기 2, 4 내려오니까 6, 4, 24 이렇게 0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는 64 이렇게 됩니다. 64 똑같은 것을 두 개 곱해서 64가 되는 게 뭐가 있죠? 9g을 내오면 뭐가 있죠? 8, 64죠.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8cm가 되겠다. 그때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다 어떻다? 8cm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8 곱하기 8 곱하기 8을 하면 되는데 8 곱하기 8이 64였어요. 거기다가 8을 또 곱하면 되는 거예요. 8, 4, 32, 8, 6, 48 512가 되네요. 512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직육면 직육면 다시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 24개를 쌓아서 건널비가 가장 작은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가 될까요?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정육면체 24개를 쌓아서 건널비가 가장 작은 직육면체를 만들려면요. 어떻게 쌓아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가능하면은 길이가 길쭉하게 쌓으면 안 돼요. 정육면체에 가깝게 쌓아야 되는데 그게 어떨 때냐면 한 1층에 12개를 쌓을 때입니다. 24개니까 1층에 12개, 2층에 12개 그렇게 해서 24개를 쌓으면 건널비가 가장 작은 직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정육면체를 12개를 쌓아야 되니까 가로 방향에는 몇 개를 쌓냐면 4개 세로 방향에는 3개를 쌓으면 1층에 12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모서리 길이가 3이니까 3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는 12cm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는요 3개를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9cm가 되는 거고 높이 방향으로 2층을 쌓았어요. 2층을 쌓았으니까 3하고 3이니까 여기는 6cm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면 되는데요.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12 곱하기 9 그 다음에 9 곱하기 6 그러면 이 넓이잖아요. 9 곱하기 6 그 다음에 또 12와 6을 곱해요. 12와 6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오잖아요. 12 곱하기 6 그런데 이것들이 몇 개씩 있다? 똑같은 게 두 개씩 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고 12 곱하기 9 하면 108이고 9 곱하기 6 54 12 곱하기 6이 72잖아요. 곱하기 2 108과 54 그리고 72를 한꺼번에 더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12 또 1을 더하니까 14 1하고 5를 더하면 6 13 1하고 1을 더하면 2 234예요. 여기까지 더한 게 234 그리고 또 2를 곱해야 되니까 234에다가 2를 곱하면 4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46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빗금친 부분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36cm일 때
이 직육면체에 만들 수 있는, 이 직육면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잖아요. 네모. 지금 여기 네모인데요. 이 둘레가 36cm라고 했어요. 지금 이 가로 길이는 11cm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이것들이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둘레인데 그게 36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과 2를 곱했더니 36이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가 되냐면 36 나누기 2 하니까 18cm가 되죠? 그때 가로가 11이었어요. 그럼 세로는 얼마예요? 7이 되어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로 길이 여기가 7cm예요. 그러면 가로가 11이고 세로가 7이고 높이가 8cm인데요. 여기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 길이가 얼마인 정육면체냐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길이로 정육면체를 만들면 돼요. 그게 얼마예요? 7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얼마가 돼요? 7cm가 되는 거예요. 7cm가 되는 거예요. 그때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예요? 49 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근데 정육면체니까 이런 게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겠죠. 그래서 정육면체 건널비는 49 곱하기 6을 하면 69 54, 64 24. 그러니까 294 제곱센티미터. 여기 294죠? 29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여기 직육면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직육면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각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사각기둥 중에서 특별히 밑면이 직사각형 모양이면 그걸 뭐라고 한다? 직육면체. 사각기둥은 옆면이 전부 다 무슨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직사각형. 어쨌든 네, 이런 직육면체 안에 입체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입체도형의 밑면을 가만히 보니까 밑면이 무슨 모양이냐면 이 밑면이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여기가 수직이에요.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밑면이. 이 사다리꼴 모양인 사각기둥입니다. 어쨌든 사각기둥도 기둥이잖아요. 각기둥. 각기둥의 부피. 이 부피가 4320일 때 기역 더하기 니은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사각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데 이 밑면이 무슨 모양이다? 사다리꼴.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높이 3을 곱하면 그게 뭐가 나온다? 부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사다리꼴에 윗변의 길이는 기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아랫변의 길이는 뭘까요? 니은이죠, 니은. 예, 이것도 니은입니다. 그럼 일단 부피는 밑면의 넓이,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넓이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사다리꼴 넓이. 윗면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여기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요. 높이는 이 16이 높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이 높이에요. 거기에다가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넓이다? 사다리꼴 넓이에요. 밑면의 넓이.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이제 이 입체도형, 이 사각기둥의 높이 무엇을 곱한다? 20을 곱하면 이게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32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 기역 더하기 니은은 여기 놔두고 곱하기 16 나누기 2는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 곱하기 분모 분자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걸 중학교 1학년에서는 뭐라고 한다? 역수 2분의 1 곱하기 20 이것이 4320인데 자, 이거부터 다 곱하기니까요. 이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10이 남죠? 그러면 16과 10을 곱하면 160 기역 더하기 니은 곱하기 16 곱하기 10이니까 160 했더니 이게 4320이에요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역 더하기 니은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 기역 더하기 니은. 그러면 기역 더하기 니은을 구하려면 4320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160을 나누면 되잖아요. 4320 나누기 160 하면 되는데 자, 여기 0 하나씩 없애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432에서 16을 나누면 되는데 432 나누기 16을 해보면 일단 이 43 안에는 16이 2번 들어가겠네요. 3번 들어가면 48이니까 2번 하면 32 여기 1 여기도 1 110인데요. 이 112 안에 16이 몇 번 들어갈까? 여기 지금 끝자리가 2잖아요. 6과 곱해가지고 1의 자리가 2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예, 7이 있다, 그죠? 일단 해봐요, 그렇게. 7, 6, 42. 7이랑 7 더하면 112.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 7하고 112. 0이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여기 27cm.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은 27cm가 됩니다. 여기 입체 도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만나는 모서리는 서로 수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다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 여기도 수직입니다. 이 입체 도형 이름이 뭐냐면요. 밑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리고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옆면은 다 무슨 모양이냐면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인데 여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직육면체를 먼저 그려놓았어요. 이 직육면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각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지금 이 넓이가 얼마예요? 4 곱하기 2 하면 8이죠? 그리고 2 곱하기 3, 이 넓이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고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이 넓이 4 곱하기 여기는 3이니까 12예요. 그런데 이게 각각 몇 개씩이 다 똑같은 게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여기 14 여기 14 더하면 26이죠. 2와 곱하니까 52제곱센티미터 여기다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52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그런데 각 기둥이잖아요. 직육면체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어떻게 또 구할 수도 있냐면 여기가 밑면이잖아요. 이 밑면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 밑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거는요. 이 4개가 다 뭐예요? 옆에 있는 옆면이잖아요. 이 옆면을 다 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옆넓이라고 하는데 이 옆면의 넓이 옆넓이는 옆넓이를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옆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길이가 얼마예요? 4죠? 여기 세로는 2 높이 여기가 3인데요. 여기가 2면 여기가 얼마예요? 2 여기하고 또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요. 4 여기가 2 이 길이가 똑같죠? 2 이렇게 되어서 이 옆면의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무엇과 똑같냐면 이 밑면의 둘레와 똑같습니다. 이 길이가요. 그래서 옆넓이는 다시 어떻게 구하냐면 밑면의 둘레 곱하기 이 세로 길이가 여기서 높이죠. 입체도형의. 그래서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한번 구해볼까요? 밑넓이가 아까 4, 2, 8이었죠? 8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인데 이 밑면의 둘레 4 더하기 2 하면 6 여기도 4고 여기도 2잖아요. 4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이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2를 곱하면 되죠. 6 곱하기 1이니까 12 12 곱하기 높이가 3이잖아요. 여기가 얼마예요? 16 여기가 36 더하면 52제곱센티미터 똑같이 나와요. 자, 직육면체는 사각기둥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구해야 돼요. 건널비를. 자, 건널비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밑넓이 곱하기 2였잖아요. 밑넓이가 나와 있어요. 넓이가 398 곱하기 2 더하기 이제 이 옆면의 넓이를 다 구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 옆면을 다 더한 넓이가 나와요. 옆넓이가 나옵니다. 그 둘레가 나와 있어요. 이 밑면의 둘레가 88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돼요. 398 곱하기 2를 하면 28, 16, 29, 18, 9, 2, 3은 6, 7, 796 더하기 88 곱하기 10이니까 880이 되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요. 796하고 880을 더하면 6, 7, 1 올라가고 8 더하면 16. 그래서 167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상자는 몇 개 필요할까요? 라는 것이 문제인데 정육면체가 되려면 모든 모서리 길이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같아야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가로가 10인데요. 옆으로 하나 더 쌓으면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가 되죠. 또 하나 더 쌓으면 12니까 36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쌓아 나갔을 때 늘어난 이 모서리 길이는 12의 뭐가 될까요? 배수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쌓아 나가면 두 개를 쌓으면 세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이 되는 거죠. 이 30은 15의 배수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높이가 21인데 2층을 쌓으면 높이가 얼마가 돼요? 42cm가 되겠죠.
그 42cm는 21cm의 뭐가 돼요? 배수가 되겠죠?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 이 네모라는 것은 12, 15, 21의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배수가 되면 되겠다, 그죠? 배수인데 공통인 배수니까 공배수겠죠? 공배수인데 가장 작은 정육면체니까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최소 공배수잖아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12, 15, 21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일단 뭐로 나눌 수 있냐면 3. 3, 4, 12, 3, 5, 15, 3, 7, 21. 최소 공배수는 두 개만 나눠줘도 또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 곱하기만 하면 최소 공배수인데 3, 4, 12. 12와 5를 곱하면 60. 60과 7을 곱하면 420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정육면체가 있을 텐데요.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42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420이고, 이제 여기도 420이에요. 그럼 이 420 안에 12가 몇 번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420 나누기 12 하면 여기 몇 번 들어가요? 두 번? 세 번도 들어가네요. 36이니까. 36 하면 여기 6 이렇게 되고, 12와 5를 곱하면 60이 되죠? 그래서 몇 개 들어가 있다? 35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 35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35개가 들어가 있고, 세로 방향으로는요, 또 420을 15로 나누어야 되겠죠? 420 나누기 15를 하면, 여기는 두 번, 32, 여기 1, 또 0 내려오고, 120 안에 15가 몇 번 들어가냐면, 일단 5와 곱해서 0 나오는 것들을 곱해야 되는데, 8을 곱하면요, 5, 8, 40, 1, 8은 8에서 더하면 120이 되죠?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는 몇 개가 들어가 있다? 28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높이 방향으로는요. 420 안에 21이 몇 번 들어갈까가 문제인데 21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42잖아요? 420이니까 몇 개 들어가 있겠다? 2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자, 그러면 이게 총 몇 개인지 구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로에 3개가 있고 세로에 2개가 있으면 전체 몇 개예요? 6개죠? 3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가로에 35개, 세로에 28개가 있으니까 이 1층에는 몇 개가 있냐면 35와 28을 곱하면 되죠? 35 곱하기 28을 하면요. 5, 8, 40, 8, 3, 24, 28, 2, 5, 10, 2, 3은 6, 7. 그래서 980개가 있습니다. 1층에 980개가 있어요. 이걸 몇 층으로 쌓은 거예요? 20층으로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980에다가 또 뭘 곱해야 돼요? 20을 곱해야 돼요. 즉 이거 3개를 다 곱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곱해볼게요. 여기 0 2개는 여기 써놓고 98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요. 2, 8, 16, 2, 9, 18이니까 1, 9, 6 하면 19,600개가 필요합니다. 이 상자가 몇 개 필요하다? 19,600개의 상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이 있는데요. 여기 높이가 7만큼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로는 8이고 세로는 14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이 들어가 있는 물통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요. 이 돌의 부피가 560 세제곱cm라고 했어요. 이 돌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완전히 잠기도록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물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늘어난 물의 부피하고 이 돌의 부피가 어떨까요? 똑같으면 되겠다,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높아져 있는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를 딱 떼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피하고 이 부피가 어떻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 있는 이 높이만큼을 모르는 거죠. 여기를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모가 되는 거예요. 이 가로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 8. 세로 길이는 14. 이렇게 되겠죠. 부피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요. 이 부피가 얼마면 되겠다? 560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 곱하기 14 곱하기 네모 했더니 이게 560이면 된다. 8하고 14를 곱하면 8, 4, 32, 8, 1은 8, 110이에요. 112 곱하기 네모 했더니 이게 560입니다.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560 나누기 11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560 나누기 110인데요. 몇 번 들어갈까요?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5 일단 곱해볼까요? 5, 2, 10 5, 1은 5, 6 5, 1은 5, 560 딱 되네요. 5 해서 560 나눠 떨어지니까 이 네모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5cm.
그러니까 원래 높이에서 5cm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물의 높이는 몇 cm가 될까요? 원래 7cm였고 거기다가 5cm가 더 올라갔으니까 물의 높이는 12cm가 됩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17제곱cm입니다. 이 전개도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얼마일까요? 라는 것이 문제인데 직육면체의 겉넓이라는 것이 이 전개도에서 이 넓이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자,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17인데요. 가로 길이가 9cm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세로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세로 길이를 네모라고 합시다. 넓이는 9 곱하기 네모하면 이게 117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17에서 9를 나누면 되잖아요. 117 나누기 9 해보면 한 번 들어가고 27이니까 9, 3, 27. 그래서 세로 길이는 13cm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로 길이도 구했어요. 여기가 13이면 여기가 13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이렇게 13cm.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이걸 입체도형을 만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같아져요. 맞나요? 이게 직사각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13cm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은 밑면이 되니까 넓이가 똑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117이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117제곱cm가 되는 거고. 자, 이 넓이는요? 13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그냥 직사각형 넓이를 다 구하면 되죠. 한꺼번에. 여기가 9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9가 되잖아요. 그럼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는 얼마일까요? 13 더하기 9 하면 22잖아요. 여기도 22죠? 더하면 44cm가 되죠? 그럼 가로가 44고 세로가 10이니까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40제곱cm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117,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117 곱하기 2 더하기 이 전체 넓이가 440. 이걸 더하면 되는데 117 곱하기 2, 2, 7, 14, 2, 1은 2, 3, 2, 1은 2, 234. 이 234와 440을 더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674제곱cm 이렇게 구해집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입체도형이 있는데요. 이 입체도형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도 직육면체 모양이에요. 그때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고 거기에서 작은 직육면체 부피를 빼면 되겠다. 그죠? 자, 큰 직육면체 부피.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요. 13 곱하기 16 곱하기 12. 거기에서 이제 이 구멍 뚫려 있는 이 직육면체. 가로가 5고 세로가 6. 높이는 똑같아요. 12. 그래서 5 곱하기 6 곱하기 12 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 먼저 곱하면 13 곱하기 16, 3, 6, 18, 3, 6, 1은 6, 7. 1 곱하니까 여기는 13이 되고 208이에요. 208 곱하기 12. 그리고 5, 6, 30이잖아요. 30 곱하기 12 이렇게 되고 208과 12를 곱하면 되는데요. 28, 16. 2, 0은 0이니까 1. 1은 4. 1을 곱하니까 208 적어주면 되고 6, 9, 4, 2. 2496에서 3과 12를 곱하면 36이죠? 0이 하나 있으니까 360이 되고 2496에서 360을 빼면 6. 9에서 6을 빼니까 3, 1. 2136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가면 무엇을 배우냐면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는 분수 계산에서 이미 분배 법칙을 배우긴 했는데요. 분배 법칙이라고 배우지는 않지만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뭐냐면요. 똑같이 12를 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12를 곱할 거예요. 그럼 앞에 뭐가 남아 있어요?
여기 12를 여기 썼어요. 그러면 208이 남아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또 11은 여기 있으니까 30.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208에서 30을 빼면 8. 1이고 여기 10이니까 178이에요. 178 곱하기 12.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178 곱하기 12. 28, 16, 27, 14, 15, 2, 3. 1을 곱하니까 178을 하고 6, 3, 1을 나가고 또 1. 2136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는 두 번 12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번, 이거 계산한 다음에 한 번만 12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분배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높이가 3배로 늘었잖아요. 3배로 늘어났으니까 세로 길이는 3분의 1로 줄어들면 됩니다. 하나가 3배로 늘어나면 하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처음 부피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2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바로 7cm가 구해지겠죠. 다음과 같은 직6면체가 있는데 높이가 처음에 4cm였는데 이것을 3배로 늘렸답니다. 이 직6면체의 세로를, 이 세로 길이를 몇 cm로 줄여야 처음 직6면체의 부피와 같아질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직6면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15 곱하기 21 곱하기 4가 되는데 15와 4를 먼저 곱하면 60이 되잖아요. 이 60과 21을 곱하면 되는데 0은 좀 이따 붙여주고요. 6일은 6, 6, 2, 12 그리고 60이었잖아요. 그래서 126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 높이를 3배로 늘렸답니다. 그러면 12cm가 되는 건데 그때 이 세로 길이를 몇 cm로 줄여야 처음 직육면체 부피와 같아질까요?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피는 15 곱하기 이제는 네모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다 그죠? 15 곱하기 네모 곱하기 12 이렇게 했더니 1260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와 12를 먼저 곱해 볼게요. 15와 12를 곱하면 2, 5, 10, 1은 3 그리고 네 이렇게 되겠죠? 180 곱하기 네모는 1260이 되네요.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1260에서 180을 나누면 되는데요. 자, 나눠볼게요. 1260, 180을 나누면 되는데 0은 그냥 하나씩 지울게요. 이렇게. 그러면 126 안에 18이 7번, 7, 8, 7, 56, 1, 7은 7에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네모는 7cm가 됩니다. 즉, 이 네모를 원래는 21cm였는데요. 이 21cm의 세로를 7cm로 줄여야 높이를 12cm, 3배로 늘렸을 때 처음 부피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높이가 3배로 늘었잖아요. 3배로 늘어났으니까 세로 길이는 3분의 1로 줄어들면 됩니다. 하나가 3배로 늘어나면 하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처음 부피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2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바로 7cm가 구해지겠죠. 가로가 11cm,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47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입니까?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건널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로 길이를 모릅니다. 먼저 이 세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건널비는 이 앞면은 어떻게 구해요? 11 곱하기 6이죠. 11 곱하기 6, 11 곱하기 6 플러스 여기 이면은요. 네모 곱하기 6이죠. 네모 곱하기 6 그리고 이 밑면은요. 11 곱하기 네모잖아요. 네모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데 이 면들이 각각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이게 건널비가 돼요. 472.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2를 곱해서 472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부분은 472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다시 써볼게요. 11 곱하기 6 더하기 네모 곱하기 6 더하기 네모 곱하기 11 이 부분은 472를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472 나누기 2 2는 4 7 2 3은 6 12 2 6 12 하니까 나눠 떨어지죠? 236입니다. 자 이제 236이 되고 11 곱하기 6은 66이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모 곱하기 6은 네모가 6번 더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모 곱하기 11은 네모가 11번 더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모가 6번 더해지고 네모가 11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총 네모가 그렇죠. 17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1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이 236입니다. 이제 66과 네모 곱하기 17을 더했더니 236이니까 네모 곱하기 17은 236에서 66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236에서 66을 빼면 여기 10을 빌려주고 빼면 4 더하기 3하면 70. 그래서 170이 되네요. 170. 네모 곱하기 17이 170이면 이건 쉽죠? 네모는 10cm입니다. 세로 길이가 10cm일 때 부피를 구하면 되겠는데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 세로가 10cm였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부피는 11 곱하기 10 곱하기 6 하면 되는데 11과 6을 먼저 곱하면 66이잖아요. 66과 10을 곱하면 66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부피가 구해집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를 가, 나, 다와 같은 모양으로 쌓았을 때 건널비가 넓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한 모서리 길이가 4잖아요. 가를 보면 여기가 4가 3번이 있으니까 이 가로 길이는 12cm가 되겠죠? 세로 길이는 2개를 쌓았으니까 8cm, 높이는요 3개를 쌓았으니까 12c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면 가의 건널비는 이 면이 얼마예요? 12 곱하기 여기 12 곱하기 12 그리고 이 면은요 8 곱하기 10이죠. 8 곱하기 12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밑면은요 12 곱하기 이 길이가 8이잖아요. 12 곱하기 8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몇 개씩 있다? 그렇죠.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144 그리고 8 곱하기 12 하면 96이네요. 여기도 96이다. 그죠? 96. 자, 이 세 개를 더하는데요. 10, 16. 그리고 여기는 5와 9를 더하면 14. 14와 9를 더하면 23. 2 올라가고 2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336인데 거기다가 또 2를 곱한 거예요. 336 곱하기 2. 이제 이걸 계산하면 336 곱하기 2. 2, 6, 12. 2, 3은 6, 7. 2, 3은 6. 672 제곱센티미터. 가의 건널비는 이렇게 구해지고 나의 건널비 구해볼게요. 한 모서리 여기가 4cm였잖아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36cm가 되는 거고 이 세로 길이는요 2개니까 8cm. 높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cm가 되겠네요. 자, 가처럼 구해보면요 36 곱하기 이 넓이는 36 곱하기 4 그리고 플러스 이 넓이는요 8 곱하기 4 그리고 이제 이 넓이 36 곱하기 8 그리고 곱하기 2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 하면 4, 6, 24 4, 32, 144 여기 144예요. 자, 144 여기는 지우고 이제 144 4, 8, 32였잖아요. 32 36 곱하기 8을 해야 되는데요. 36 곱하기 8 8, 6, 48 8, 3, 24 288이네요. 288 이렇게 더하면 6 더하기 8 하면 14 여기 5, 8, 16 여기는 464인데요. 이 464와 또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겠다. 그죠? 464 곱하기 2 하면 8, 2, 6, 12 2, 4, 8, 928 여기는 928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를 구하면요 이 길이는 12cm죠. 여기 세로는 4cm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24cm네요. 그러면 건널비는 자, 여기도 또 지워볼게요. 자, 건널비는 이 넓이는요 12 곱하기 24 더하기 이제 이 넓이는요 4 곱하기 24 곱하기 24 그 다음 이 넓이요 12 곱하기 4 거기다가 또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 했죠. 12 곱하기 24를 하면요 12 곱하기 24 4, 2, 8 4, 1은 4 2, 1은 4 2, 1은 2 288이네요 288 자, 그 다음 4하고 24를 곱하면요 4와 24를 곱하면 4, 46, 2, 4, 8, 96 그리고 12 곱하기 4 하면 48이죠. 48 더하면 14, 22 10, 19, 23 여기는 4네요. 432 곱하기 또 2를 해야 되는데 이건 쉽다 그죠. 2는 4, 2, 3은 6, 2, 4, 8 86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넓이가 넓은 것부터 쓰라고 했으니까요 제일 넓은 것이 나
그 다음에 다네요. 그 다음이 가. 예. 넓은 순서대로 쓰면 나, 다, 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B급 진 면의 넓이가 182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면의 넓이가 182제곱센티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14 곱하기 네모 하면 되는데 이 넓이가 18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182에서 14를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82 나누기 14를 하면 여기 한 번 들어가고 42, 세 번 들어가니까 42에서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네모는 13cm가 됩니다. 이 높이가 13cm예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에서 이 직육면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는요. 가장 짧은 모서리가 9cm잖아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9c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면 6개의 넓이가 6개가 모두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한 면의 넓이는 9 곱하기 9가 되겠죠? 9 곱하기 9를 한 다음에 그것이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이 81이고 6을 곱하면 6, 1은 6, 6, 8, 48에서 48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직육면체 안에 색칠한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직육면체의 다른 이름이 사각기둥이잖아요. 자, 이 사각기둥 안에 밑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만들었어요. 밑면 두 개가 평행이고 서로 합동인 입체 도형 이름이 뭘까요? 밑면이 삼각형이에요. 삼각기둥이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밑면이 삼각형 모양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18cm다 그죠? 그럼 높이가 이 부분인데요. 높이는 5cm죠.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 밑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5 나누기 2 하면 이게 밑넓이가 되고 여기에다가 삼각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구해지죠. 자, 이걸 계산하면 18 곱하기 5 하면 5, 8, 40, 90인데요. 90을 2로 나누니까 45죠? 이 45를 27과 곱하면 되는데 45 곱하기 27, 7, 5, 35, 7, 4, 28 하면 315, 2, 5, 10, 1 올라가고 2, 4, 8, 9, 5, 1, 12. 그래서 구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1215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직육면체의 가로가 3이라고 합시다. 세로가 2, 높이를 4라고 합시다.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여기 밑면이 있고 여기 네, 여기는 점선 부분이겠죠. 여기가 다 점선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밑면이잖아요. 가로가 3이니까 여기가 3, 세로는 2입니다.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니까 여기가 2,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니까 여기 3, 그리고 여기가 2였죠?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뭐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2와 이 2가 같죠? 이 3과 이 3이 같아요. 이 2와 이 2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와 어떤 길이가 똑같냐면 전개도를 그렸을 때요. 이 옆면을 다 합한 것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로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밑넓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 이것이 이 밑면의 넓이인데요. 그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면 4개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여기는 높이가 4였잖아요. 4를 곱하면 되는데 즉 이 옆면 4개를 다 더한 것의 넓이는요. 전개했을 때요. 이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 길이가 옆면의 가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밑면의 둘레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 3 더하기 2, 3 더하기 2인데요. 그것이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면 이 둘레가 되는데 이 둘레에다가 높이 4를 곱하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직육면체 다른 이름이 사각기둥이잖아요. 즉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그리고 밑면의 둘레 이것이 밑면의 둘레인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구해집니다. 다음 입체 도형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리고 B급 친 부분의 넓이가 168제곱센티미터이고 이 둘레가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58cm일 때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직육면체의 가로가 3이라고 합시다. 세로가 2, 높이를 4라고 합시다.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여기 밑면이 있고 여기 네, 여기는 점선 부분이겠죠. 여기가 다 점선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밑면이잖아요. 가로가 3이니까 여기가 3, 세로는 2입니다.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니까 여기가 2.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니까 여기 3. 그리고 여기가 2였죠?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뭐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2와 이 2가 같죠? 이 3과 이 3이 같아요. 이 2와 이 2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와 어떤 길이가 똑같냐면 전개도를 그렸을 때요. 이 옆면을 다 합한 것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로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밑넓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 이것이 이 밑면의 넓이인데요. 그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면 4개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여기는 높이가 4였잖아요. 4를 곱하면 되는데 즉 이 옆면 4개를 다 더한 것의 넓이는요. 전개했을 때요. 이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 길이가 옆면의 가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밑면의 둘레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 3 더하기 2, 3 더하기 2인데요. 그것이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이 둘레가 되는데 이 둘레에다가 높이 4를 곱하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직육면체 다른 이름이 사각기둥이잖아요. 즉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그리고 밑면의 둘레 이것이 밑면의 둘레인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구해집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서 이제 이 부분의 건널비를 구할 건데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일단 밑면 두 개가 있잖아요. 밑넓이가 나와 있어요. 168 곱하기 2 밑면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면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 옆면을 다 더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 옆면 다 더한 넓이가 구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밑면의 둘레가 이 둘레가 58이라고 했어요. 58 곱하기 뭐 하면 된다? 높이 8 이렇게 하면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128, 16 1로 나가고 6, 2, 12, 13 1로 나가고 2, 1은 2, 3 그리고 58 곱하기 5를 하면 58 곱하기 8을 하면 88, 64 58, 40, 464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336, 464 0 여기도 0이네요. 그러면 7인데 8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널비는 8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높이가 3배로 늘었잖아요. 3배로 늘어났으니까 세로 길이는 3분의 1로 줄어들면 됩니다. 하나가 3배로 늘어나면 하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처음 부피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2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바로 7cm가 구해지겠죠.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가 있는데 높이가 처음에 4cm였는데 이것을 3배로 늘렸답니다. 이 직육면체의 이 세로 길이를 몇 cm로 줄여야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와 같아질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15 곱하기 21 곱하기 4가 되는데 15와 4를 먼저 곱하면 60이 되잖아요. 이 60과 21을 곱하면 되는데 0은 좀 이따 붙여주고요. 6, 1은 6, 6, 2, 12 그리고 60이었잖아요. 그래서 126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 높이를 3배로 늘렸답니다. 그러면 12cm가 되는 건데 그때 이 세로 길이를 몇 cm로 줄여야 처음 직육면체 부피와 같아질까요?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피는 15 곱하기 이제는 네모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다. 그죠? 15 곱하기 네모 곱하기 12 이렇게 했더니 1260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와 12를 먼저 곱해 볼게요. 15와 12를 곱하면 2, 5, 10, 1은 2, 3 그리고 네 이렇게 되겠죠. 180 곱하기 네모는 1260이 되네요.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1260에서 180을 나누면 되는데요. 자, 나눠볼게요.
1260, 180을 나누면 되는데 0은 그냥 하나씩 지울게 이렇게. 그러면 126 안에 18이 7번, 7, 8, 7, 56, 17은 7에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네모는 7cm가 됩니다. 즉, 이 네모를 원래는 21cm였는데요. 이 21cm의 세로를 7cm로 줄여야 높이를 12cm, 3배로 늘렸을 때 처음 부피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높이가 3배로 늘었잖아요. 3배로 늘어났으니까 세로 길이는 3분의 1로 줄어들면 됩니다. 하나가 3배로 늘어나면 하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처음 부피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2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바로 7cm가 구해지겠죠. 가로가 11cm,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472제곱cm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cm입니까?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건널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로 길이를 모릅니다. 먼저 이 세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건널비는 이 앞면은 어떻게 구해요? 11 곱하기 6이죠. 11 곱하기 6, 11 곱하기 6 플러스 여기 이면은요. 네모 곱하기 6이죠. 네모 곱하기 6. 그리고 이 밑면은요. 11 곱하기 네모잖아요. 네모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데 이 면들이 각각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이게 건널비가 돼요. 472.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2를 곱해서 472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부분은 472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다시 써볼게요. 11 곱하기 6 더하기 네모 곱하기 6 더하기 네모 곱하기 11. 이 부분은 472를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472 나누기 2. 2는 4, 7. 2, 3은 6, 12. 2, 6, 12 하니까 나눠 떨어지죠? 236입니다. 자, 이제 236이 되고, 11 곱하기 6은 66이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모 곱하기 6은 네모가 6번 더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모 곱하기 11은 네모가 11번 더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모가 6번 더해지고 네모가 11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총 네모가 그렇죠. 17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1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이 236입니다. 이제 66과 네모 곱하기 17을 더했더니 236이니까 네모 곱하기 17은 236에서 66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236에서 66을 빼면 여기 10을 빌려주고 빼면 4 더하기 3 하면 70. 그래서 170이 되네요. 170. 네모 곱하기 17이 170이면 이건 쉽죠? 네모는 10cm입니다. 세로 길이가 10cm일 때 부피를 구하면 되겠는데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 세로가 10cm였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부피는 11 곱하기 10 곱하기 6 하면 되는데 11과 6을 먼저 곱하면 66이잖아요. 66과 10을 곱하면 66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부피가 구해집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를 다와 같은 모양으로 쌓았을 때 건널비가 넓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한 모서리 길이가 4잖아요. 가를 보면 여기가 4가 3번 있으니까 이 가로 길이는 12cm가 되겠죠? 세로 길이는 2개를 쌓았으니까 8cm, 높이는요 3개를 쌓았으니까 12c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면 가의 건널비는 이 면이 얼마예요? 12 곱하기 여기 12 곱하기 12 그리고 이 면은요 8 곱하기 10이죠. 8 곱하기 12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밑면은요 12 곱하기 이 길이가 8이잖아요. 12 곱하기 8.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몇 개씩 있다? 그렇죠.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144. 그리고 8 곱하기 12 하면 96이네요. 여기도 96이다. 그죠? 96. 자, 이 세 개를 더하는데요. 10, 16. 그리고 여기는 5. 5와 9를 더하면 14. 14와 9를 더하면 23. 2 올라가고 2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336인데 거기다가 또 2를 곱한 거예요. 336 곱하기 2. 이제 이걸 계산하면 336 곱하기 2. 2, 6, 12. 2, 3은 6, 7. 2, 3은 6. 672 제곱센티미터. 가의 건널비는 이렇게 구해지고 나의 건널비 구해볼게요. 한 모서리 여기가 4cm였잖아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36cm가 되는 거고
이 세로 길이는요, 두 개니까 8cm. 높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cm가 되겠네요. 자, 가처럼 구해보면요. 36 곱하기 이 넓이는 36 곱하기 4. 그리고 플러스 이 넓이는요, 8 곱하기 4. 그리고 이제 이 넓이 36 곱하기 8. 그리고 곱하기 2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 하면 4, 6, 24. 4, 32, 144. 여기 144예요. 자, 144. 여기는 지우고 이제 144. 48, 32였잖아요. 32. 36 곱하기 8을 해야 되는데요. 36 곱하기 8. 86, 48. 83, 24. 288이네요. 288. 이렇게 더하면 6. 더하기 8 하면 14. 여기 5, 8, 16. 여기는 464인데요. 이 464와 또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겠다. 그죠? 464 곱하기 2 하면 8, 2, 6, 12, 2, 4, 8, 928. 여기는 928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를 구하면요. 이 길이는 12cm죠. 여기 세로는 4cm.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24cm래요. 그러면 건널비는, 자, 여기도 또 지워볼게요. 자, 건널비는, 이 넓이는요, 12 곱하기 24. 24. 더하기, 이제 이 넓이는요, 4 곱하기 24. 4 곱하기 24. 그 다음 이 넓이요, 12 곱하기 4. 거기다가 또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 했죠? 12 곱하기 24를 하면요, 12 곱하기 24. 4, 2, 8. 4, 1은 4. 2, 1은 4. 2, 1은 2. 288이네요. 288. 자, 그 다음 4하고 24를 곱하면요. 4와 24를 곱하면 4, 46, 2, 4, 8, 96. 그리고 12 곱하기 4 하면 48이죠. 48. 더하면 14, 22, 10, 19, 23. 여기는 4네요. 432. 432 곱하기 또 2를 해야 되는데, 이건 쉽다고죠. 2는 4, 2, 3은 6, 2, 4, 8. 86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넓이가 넓은 것부터 쓰라고 했으니까요. 제일 넓은 것이 나. 그 다음에 다네요. 그 다음이 가. 예. 넓은 순서대로 쓰면 나, 다, 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B급 집 면의 넓이가 182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면의 넓이가 182제곱센티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14 곱하기 네모 하면 되는데, 이 넓이가 18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182에서 14를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82 나누기 14를 하면 여기 한 번 들어가고 42, 세 번 들어가니까 42에서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네모는 13cm가 됩니다. 이 높이가 13cm예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에서 이 직육면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는요, 가장 짧은 모서리가 9cm잖아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9c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면 6개의 넓이가 6개가 모두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한 면의 넓이는 9 곱하기 9가 되겠죠? 9 곱하기 9를 한 다음에 그것이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이 81이고 6을 곱하면 6, 1은 6, 6, 8, 48에서 486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직육면체 안에 색칠한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직육면체의 다른 이름이 사각기둥이잖아요. 자, 이 사각기둥 안에 밑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만들었어요. 밑면 두 개가 평행이고 서로 합동인 입체 도형 이름이 뭘까요? 밑면이 삼각형이에요. 삼각기둥이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밑면이 삼각형 모양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18cm다 그죠? 그럼 높이가 이 부분인데요. 높이는 5cm죠.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 밑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5 나누기 2 하면 이게 밑넓이가 되고, 여기에다가 삼각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구해지죠. 자, 이걸 계산하면 18 곱하기 5 하면 5, 8, 40, 90인데요. 90을 2로 나누니까 45죠? 이 45를 27과 곱하면 되는데, 45 곱하기 27, 7, 5, 35, 7, 4, 28 하면 315.
2, 5, 10, 1 올라가고 2, 4, 8, 9, 5, 1, 12. 그래서 구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1215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직육면체의 가로가 3이라고 합시다. 세로가 2, 높이를 4라고 합시다.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여기 밑면이 있고, 여기. 네, 여기는 점선 부분이겠죠. 여기가 다 점선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밑면이잖아요. 가로가 3이니까 여기가 3, 세로는 2입니다.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니까 여기가 2.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니까 여기 3. 그리고 여기가 2였죠?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뭐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2와 이 2가 같죠? 이 3과 이 3이 같아요. 이 2와 이 2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와 어떤 길이가 똑같냐면 전개도를 그렸을 때요. 이 옆면을 다 합한 것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로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밑넓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 이것이 이 밑면의 넓이인데요. 그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면 4개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여기는 높이가 4였잖아요. 4를 곱하면 되는데 즉 이 옆면 4개를 다 더한 것의 넓이는요. 전개했을 때요. 이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 길이가 옆면의 가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밑면의 둘레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 3 더하기 2, 3 더하기 2인데요. 그것이 두 개씩 있어요. 곱하기 1을 하면 이 둘레가 되는데 이 둘레에다가 높이 4를 곱하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직육면체 다른 이름이 사각기둥이잖아요. 즉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그리고 밑면의 둘레 이것이 밑면의 둘레인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구해집니다. 다음 입체 도형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리고 B급 친 부분의 넓이가 168제곱센티미터이고 이 둘레가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58cm일 때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직육면체의 가로가 3이라고 합시다. 세로가 2, 높이를 4라고 합시다.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여기 밑면이 있고 여기 네, 여기는 점선 부분이겠죠. 여기가 다 점선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밑면이잖아요. 가로가 3이니까 여기가 3, 세로는 2입니다.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니까 여기가 2.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니까 여기 3. 그리고 여기가 2였죠?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뭐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2와 이 2가 같죠? 이 3과 이 3이 같아요. 이 2와 이 2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와 어떤 길이가 똑같냐면 전개도를 그렸을 때요. 이 옆면을 다 합한 것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로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밑넓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 이것이 이 밑면의 넓이인데요. 그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면 4개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여기는 높이가 4였잖아요. 4를 곱하면 되는데 즉 이 옆면 4개를 다 더한 것의 넓이는요. 전개했을 때요. 이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 길이가 옆면의 가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밑면의 둘레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 3 더하기 2인데요. 그것이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면 이 둘레가 되는데 이 둘레에다가 높이 4를 곱하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직육면체 다른 이름이 사각기둥이잖아요. 즉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그리고 밑면의 둘레 이것이 밑면의 둘레인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구해집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서 이제 이 부분의 건널비를 구할 건데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일단 밑면 두 개가 있잖아요. 밑넓이가 나와 있어요. 168 곱하기 2 밑면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면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 옆면을 다 더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 옆면 다 더한 넓이가 구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둘레, 밑면의 둘레가, 이 둘레가 58이라고 했어요. 58 곱하기 뭐 하면 된다? 높이 8. 이렇게 하면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106, 28, 16, 1 올라가고, 6, 2, 12, 13, 1 올라가고, 2, 1, 2, 3. 그리고 58 곱하기 5를 하면, 58 곱하기 8을 하면, 88, 64, 58, 40, 464.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336, 464. 0, 여기도 0이네요. 그러면 7인데 8.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널비는 8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입체도형은 직육면체 안쪽에 정육면체 모형을 뚫은 것입니다.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높이가 9잖아요. 그 9만큼 뚫은 것이니까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그렇죠. 9cm가 됩니다. 9cm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윗면의 넓이부터 구해보는데 이 윗면과 밑면의 넓이가 똑같겠다. 그죠? 그런데 이 윗면은요.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에서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빼야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윗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가로가 25, 세로가 30입니다. 25 곱하기 30에서 9 곱하기 9를 빼야 되겠다. 그죠? 9 곱하기 9를 빼면 750이고 마이너스 81이 되는데요. 750에서 81을 빼면 여기는 4가 됐죠. 하나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6이 되고 10. 10에서 8 빼면 2. 2와 4를 더하면 6이고 669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2를 곱할 겁니다. 여기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 옆면의 넓이는요. 30 곱하기 9 하면 되죠. 30 곱하기 9 하면 270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앞면 있죠, 앞면. 여기는 25 곱하기 9 하면 되겠다, 그죠? 25 곱하기 9 하면 25 곱하기 9, 9, 5, 45, 9, 2, 18이니까 225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다 구한 게 아니에요. 이건 두 개씩 있는 겁니다. 두 개씩 있는 건데, 이게 다 구한 게 아니라, 여기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여기 면이 생기잖아요.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넓이가, 이런 면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어요. 그 넓이가 얼마냐면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가 9니까 9 곱하기 9에서 81이 됩니다. 일단 9 곱하기 9 하나만 구해볼게요. 81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은 다 두 개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9 더하기 270 더하기 225 이것들은 두 개씩 있어서 곱하기 2 하면 되고 81제곱센티미터는 4개가 있다고 했죠? 자, 이걸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669, 270, 225를 더하면 되는데요. 더하면 4, 1 올라가고 7, 7을 더하면 14, 16 여기는 7, 9, 11, 1164인데요. 이 1164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죠? 8, 2, 6, 12, 2, 1, 2, 3, 2, 1, 2, 2, 2328이 되고 81 곱하기 4 하면요 324가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2328 더하기 324 하면 2 여기는 5 6 2 그래서 265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를 빈틈없이 가득 쌓으려고 합니다.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 쌓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5cm예요. 여기는 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센티미터로 바꾸면 여기는 180cm, 여기는 200cm, 여기는 250cm가 되는데요. 자, 이제 쌓기나무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180 안에 5cm가 몇 번 들어갈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180 나누기 5를 해보면 5, 3, 15, 5, 6, 30에서 36개가 들어갑니다. 가로 방향으로 36개가 들어가고 세로 방향 200cm 안에 5cm는 쉽죠? 40개가 들어갑니다. 250 안에 5는 50개가 들어가겠다 그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2개를 쌓았어요.
가로 방향으로 3개가 들어가 있고 세로 방향으로 2개가 들어가 있으면 총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곱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36개, 세로 방향으로 40개가 들어가면 36 곱하기 40 하면 되겠다 그죠? 이건 1층에 있는 사키나무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높이 방향으로 50개가 있어요. 50층을 쌓아요. 그러면 1층에 이만큼인데 50층을 쌓아야 되니까 또 곱하기 그렇죠. 50 하면 되겠죠. 36 곱하기 이걸 먼저 계산하면 2000이 되고 36 곱하기 2 하면 70인데요. 0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사키나무의 개수는 72,000개가 됩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직육면체 모양의 통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통에 있는 돌을 꺼냈더니 물의 높이가 12cm에서 7cm가 되었답니다. 돌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원래 12cm였는데 돌을 꺼냈더니 7cm가 되었답니다. 5cm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든 부피만큼이 돌의 부피예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직육면체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가로 길이는 16, 세로는 21, 5cm만큼 줄어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의 부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돌의 부피는 16 곱하기 21 곱하기 5 하면 되는데요. 16과 5를 먼저 곱해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곱하면 80이 되고 80과 21을 곱하면 되는데 21 곱하기 8 하면 8일은 8, 8이 16, 168에다가 0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1680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